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민주당이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느끼기에도 드는데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답답할지 제가 상상이 됩니다. 뭐 이미 후쿠시마 처리소에 대해 가지고 선동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심지어 이제 그 어떤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철험의 출신 국회의원들조차도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그만큼이나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처리 수로는 부족해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이것까지도 지금 뭐 새로운 선동 도구로 쓰고 있는데 영 보니까 분위기가 자기들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뭐 경향신문, 한겨레 그리고 또 MBC, KBS 뭐 이런 언론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뭐 확대 재생산해주고 또 추가적인 선동을 해야 될 것인데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비슷한 선동이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그 내곡동 땅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여사의 그 사생활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뭐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거, 그런 식의 선동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좀 여러분들이 느끼기도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막 체감이 되거나 막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 이런 식의 선동에 대해 가지고 아니 진짜 뭐 글자 그대로 1절만 해도 모르겠는데 2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10절까지 지금 하고 그 18절까지라는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왜 집중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 대비 2% 하락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긍정평가가 2.9%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3주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꺾여가지고 30%대로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기사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딱 가지고 옳았구나. 민주당이 저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희룡 장관이 뭔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가지고 백지화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옳았구나 대번에다가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 주자가 누가 있냐? 금태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태섭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도로냐? 왜 묻지도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니까 아니 이것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금태섭은 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만큼 달라지는 게 왜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문을 제기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이 됐거나 안 됐거나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그냥 사업 자체를 백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금태섭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원희룡 장관이 지금 국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김건희 여사는 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연관이 없는 것인지 설명을 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게나 설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듣는 척도 안 하고 귓등으로도 지금 듣고 있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선동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의 맥락은 싹 다 그냥 무시하고 야 이거 봐봐라 원희룡 장관이 그냥 백지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 말이 맞지? 라는 식의 얘기가 제가 보기엔 그냥 기회주의자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태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옳은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거는 괴담이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냐. 아니 원래 있던 자리가 있고 여기서 예타까지 봤는데 이게 왜 바뀐 거냐.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은 왜 말을 못합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앉아있는데 전형적으로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다 라고 봅니다.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추가적으로 자기가 왜 백지화를 했는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이런 식의 선동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리는 이런 사례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 선동했던 방식에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부에서만큼은 그런 식의 짓거리를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원희룡 장관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오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금태섭이는 저거에 대해서 오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보수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그렇게만 떠들어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죠. 광우병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이 초반만 하더라도 50%가 넘었던 그 정부가 광우병으로 인해 가지고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쳤던 그 계기가 됐던 광우병 선동,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사드 전자파에 대한 선동, 무슨 뭐 사람의 몸이 막 튀겨진다 이따위 소리 했던 인간들,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나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노래 춤을 추면서 뭐 몸이 튀겨진다라고 했던 인간들, 튀김이 됐습니까? 아무도 튀기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냐고요. 최소한 무슨 뭐 백절을 시킨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려면은 뭐부터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저런 잡것들이 과학적인 사실을 얼마나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에서 선동하고 있는 거, 이거부터 지적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가지고 노선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거냐? 자, 그러면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백지화시키지 않고 그래 좋다, 민주당 너네가 그렇게나 지금만 난리를 치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일단 너네들 뜻대로 원안으로 우리가 돌리자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역시 뭐 윤석열 정부는 대화 타입이 되는군요 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이것 봐봐라, 결국엔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들 뜻대로 움직이는 거겠지 라고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속았냐고요.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까지 물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과연 그것이 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노선이라고 한다면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예산을 주겠냐? 당연히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지화를 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금태섭 같은 사람이 자꾸 무슨 뭐 소신파다, 상식파다 이런 식의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냥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 그러면서 뭐 여야 어느 쪽에도 뭐 적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속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뭐 제3당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제3당 그 유지를 하겠냐고.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조금 지지율 한 4% 5%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단일화 이제 협상 카드로 써가지고 다시 뭐 들어와가지고 의원직 한번 얻겠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속셈이 뻔한데 그거를 자꾸 뭐 소신파다 뭐다 상식파다 뭐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자기를 이제 그렇게 쇼지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백지를 한 거에 대해서 마치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식으로 떠들어대지만 정작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정말로 이제 뭐 금태섭 등등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7월 첫째 주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 첫째 주인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가 나온 건 언제요? 7월 둘째 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 둘째 주에 기사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7월 둘째 주 여론조사를 가지고 기사를 내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이면 7월 첫째 주까지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냈을까? 혹시 그 사이에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일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7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7월 바로 6월 마지막 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5% 가까이나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약간 0.1% 사실상 안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더 이상 민주당의 과학적인 사실, 진실을 거부하고 괴담만 유포하는 저런 식의 우리 짓거리에 놀아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소신대로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정부랑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의 비스무리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야,
윤석열 정부가 저런 식으로 약간 법조인 같은 검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서는 안 되는 거야.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을 우리가 자극하고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해도 일단 들어주고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기회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누가 도대체 옳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요.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1절까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1절을 넘어가지고 18절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18절에 넘어갈 국민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는 거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